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일 화요일 JCN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어제 영호남 8개 시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지역 발전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국회 차원에서 영호남 의원들과의 간담회가 열린 적은 있지만 시도지사 차원에서 이 같은 대규모 만남을 가진 건 처음이라고 합니다. 각 지자체마다 지역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 과제를 제시했는데 울산시는 어떤 내용을 테이블에 올렸는지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남과 호남 8개 시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영호남 상생협력 간담회라는 이름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영호남 8개 시도에는 8명의 단체장과 울산의 6명의 의원을 비롯해 모두 102명의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전체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이 넘는 규모인 만큼 정치적 위상이나 간담회의 무게가 가볍지 않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 영호남 8개 시도지사와 국회의원들은 지방정부가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지역 발전을 주도해야 하며 이를 위해 지방정부 간 공동협력을 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아 공동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이 국토위험권이라든지 조세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향적으로 지방에 이양만 해줘도 상당히 경쟁력을 갖추지 않겠느냐. 그다음 메타도 마찬가지입니다. 채택된 공동결의문에는 지역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과제와 시도별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입법 지원, 그리고 예산 확보에 전방위적 협력을 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간담회에서는 공동협력 과제로 부산시의 지역기후대응기금 국가지원, 대구시의 저출생 대응협력과 재정지원 확대, 그리고 울산시의 그린벨트 사업 대체지 지정, 요건 완화 등 8개 과제가 채택됐습니다. 울산시가 제시한 그린벨트 관련 과제는 산업용지 확보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를 요구할 때 사유지 동의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요건을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함께 지역균형 발전 과제로 영호남 광역철도망과 광역도로망 구축이 제시됐습니다. 이 가운데 울산시는 울산 양산 고속도로 건설과 울산 전주 간 고속철도 연계 노선의 국가계획 반영을 제시했습니다. 울산 양산 고속도로는 2030년을 목표로 하는 가덕도 신공항 개항에 대응한 접근성 확보를 위해, 또 울산 전주 간 고속철도 연계 노선은 영호남 강역 경제권 형성을 위해 국가계획 반영 요구가 핵심 내용입니다. 울산시는 이 밖에도 법인 본사를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법인세를 감면하는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과 사업단지 건축물 신증축 유예기간 완화를 위한 지방세 특례 제한법 개정을 건의했습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국민의힘 울산시당이 10월 중으로 상설위원회와 대변인단 등 김상욱 시당 위원장 체제 이후 첫 조직 개편을 마무리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법률자문위, 여성위, 청년위 등 6개 상설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한 데 이어 대학생위원회 등 5개 조직의 위원장도 10월 중 인선을 마치는 등 체제 정비를 강화해 나간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시당은 이번 조직 구성을 통해 위원회별 당원 모집 캠페인 등으로 외연을 확대하고 활발한 SNS 활동으로 당의 핵심 가치와 정책들을 폭넓고 속도감 있게 당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홍보 기반을 다져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진보당 울산시당은 윤종호 의원과 금속노조 등과 공동으로 어제 울산상위 6층 회의실에서 제조업 도시 울산의 현재와 미래를 진단하는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울산 디스토피아 저자인 경남대 양승은 교수가 발제를 갖고 제조업 도시 울산이 직면한 청년 고용 문제와 정규직 고용 문제, 제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 등을 모색했습니다. 이어 윤종호 의원이 제조업 발전을 위한 국가 전략에 대한 진단과 모색을 주제로 방석수 진보당 시당위원장이 노동자가 머무는 도시, 시민들의 삶이 질을 높이는 울산시를 주제로 토론을 벌였습니다. 고려아연 지키기를 위한 지역 시민 사회단체들의 동참이 어제도 이어졌습니다. 어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는 공무원 출신 모임인 행정동우회와 재향군인회, 민간 모임인 금섬회라는 단체가 잇따라 기자회견을 갖고 고려아연 지키기에 나설 것을 약속하는 동시에 시민의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영풍이 사모펀드 운용사 MBK 파트너스와 손잡고 고려아연 주식을 공개 매수하려는 것은 단순한 경영권 문제를 넘어 국가적 경제 주권과 울산의 미래까지 흔들 수 있는 문제라며 울산의 경제와 미래를 지키기 위해 고려아연 1인 1주식 갖기 운동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8월 울산 지역의 건설 수주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8월 울산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투자지표인 건설 수주액은 3,427억 원으로 민간 기업의 화학과 섬유의 발주 등이 늘면서 전년 동월 대비 77.5% 증가했습니다. 광공업 생산지수와 소비를 나타내는 대형 소매점 판매액 지수도 전년 동월 대비 각각 3.7%, 1.7% 오르면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울산항의 석유 정제품 처리 실적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울산항만공사에 따르면 8월 울산항의 물동량은 전년 동월 대비 12.7% 증가했으며 그중 석유 정제품 처리량은 20.3% 상승한 625톤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물동량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액체 화물은 1,435만 8천 톤으로 전년 동월 대비 17.9% 증가했습니다. 사업 타당성이 낮다는 이유로 잠정 중단됐던 울주야구장 조성 사업이 6년 만에 재추진됩니다. 울주군은 최근 울주군 서생면 진화공영 주차장 일대 4만 9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울주야구장 건립을 위한 실시 설계 용역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017년 간절곶 스포츠파크 일대에 야구장 건립을 추진했던 울주군은 당시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오자 사업을 잠정 중단했으며 6년 만에 새로운 부지를 찾아 재추진하는 가운데 사업비는 388억 원가량 소요될 전망입니다. 북구 농소이동과 삼동, 강동동 주민들이 어제 북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의 시내버스 노선 개편안에 대한 대안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울산시가 제대로 된 주민 설명회 없이 무리하게 버스 노선 개편을 추진하고 있고 노선 감축으로 인한 직행좌석 신설로 요금이 오른다면 대중교통 이용률이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울산시는 10월 중 버스 노선 개편안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고 오는 12월 시행할 계획입니다. KTX 이음 정차역 지정을 두고 지자체 간 경쟁이 뜨거운 가운데 정차역은 당초 예상보다 늦은 11월에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레일이 빠르면 다음 주 중에 KTX 이음 정차역을 정해 국토교통부에 신청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태화강역을 비롯해 남창역과 부굴산역이 포함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구연희 기자입니다. 서울 청량리역과 부산 부전역을 잇는 KTX 이음 441.5km 전체 노선을 최고 시속 260km로 달리며 서울과 부산을 3시간대에 주파할 수 있는 중고속 열차입니다. 현재는 청량리에서 경북 안동 구간까지 운행 중이지만 빠르면 올해 말 부전역까지 전 구간이 개통됩니다. 문제는 안동역 이남 정차역입니다. 종착역인 부전역 외에 경주역과 태화강역은 사실상 정차가 확실시되지만 울산은 추가로 남창역과 부굴산역을, 부산은 기장역과 신해운대역, 센텀역을 정차역으로 지정해달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간 유치 경쟁이 뜨거운 가운데 코레일은 빠르면 다음 주 중으로 국토교통부에 KTX 이음 정차역을 포함한 사업계획 변경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상 정차역 윤곽이 드러나는 겁니다. 일각에선 가뜩이나 안동권 이남에서 열차 속도가 시속 150km 이하로 떨어지는데 잦은 정차까지 할 경우 주행 시간이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차역이 다 확정되지 않은 현재도 서울에서 부산까지 3시간 내 주파는 불가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정차를 희망하는 지자체들은 주행 시간이 길어지더라도 정차역을 늘려 더 많은 이용객을 태워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인구도 얼마 되지 않은 이런 데다가 세워주는데 우리도 세 군데 세워주고 부산도 세 군데 세워주라는 거지. 손님을 태워야 코레일도 좋을 거 아니에요.
많이 태워라 이익 볼 거잖아요. 이익 보는 만큼 이용객 수가 많으면 철도를 잘 만들었다 할 거 아니에요. KTX 이음이 정차할 경우 예상되는 울산 지역 이용객은 태화강역과 남창역, 북울산역을 모두 합쳐 연간 466만 명, 서울 청량리역 500만 명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말 완전 개통을 위해 오는 11월 KTX 이음 정차역을 최종 선정할 예정입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울산 지역 초중증 발달장애인의 24시간 통합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개소식이 어제 남구 달동 현장에서 열렸습니다. 초중증 발달장애인 통합 돌봄 서비스 24시간 제공 사업은 정도가 심한 초중증 발달장애인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올해부터 시행한 정부 사업으로 울산에선 공모를 거쳐 선정된 나눔 복지회가 제공기관으로 참여합니다. 이곳에선 초중증 발달장애인에게 24시간 1:1 돌봄 서비스를 운영하고 주말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유니스트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움직이는 터치 신호를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는 광학 촉각 센서를 개발했습니다. 유니스트 에너지화학공학과 이지석, 고현엽, 김동혁 교수와 서울대 김정욱 교수 공동연구팀은 적외선을 가시광선으로 변환하는 나노 입자를 활용해 압력과 마찰력을 분리해 분석하는 광학 촉각 센서를 개발했습니다. 개발된 센서는 미세한 압력 변화와 속도를 가시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 필적 감정과 지문 인식, 점자 인식 등 다양한 분야에 응용될 걸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9월 울산의 열대야 일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1932년부터 2024년까지의 9월 열대야 일수를 분석한 결과 올해가 3일로 가장 많았으며 올해 연중 합계는 총 23일로 1932년 이후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열대야는 저녁 6시부터 다음 날 아침 9시까지의 기온이 25도 이상인 날을 말합니다. 법원이 자일 대우버스 측의 위장 폐업과 부당 해고를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7일 자일 대우버스가 중노위의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 선고에서 자일 대우버스가 울산 공장을 위장 폐업하고 노동자들을 부당하게 해고했다는 중노위의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앞서 자일 대우버스는 베트남으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해 울산 공장을 폐쇄하고 노동자 360여 명을 정리해고했다가 지역사회 반발로 복직시켰지만 1년 후 또다시 공장을 폐쇄하고 노동자 272명을 일방적으로 해고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울산지법은 배송 수수료 등의 문제로 택배업체 소장과 갈등을 빚다가 위탁 계약이 종료되자 소장 부부를 스토킹한 택배노조 간부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택배노조 울산지부 간부인 A씨는 지난 2022년 5월 택배업체 소장 부부를 따라다니며 사진을 찍고 집 근처를 배회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심지어 법원의 스토킹 행위 중단과 접근 금지 명령도 따르지 않고 배송 수수료 문제 등을 놓고 택배업체 소장과 갈등을 빚어오다가 조합원 6명이 일자리를 잃게 되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울주군 장애인 댄스 스포츠팀이 지난 29일 열린 2024 경기도지사배 전국 장애인 댄스 스포츠 선수권 대회에서 세계 부분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전국 9개 시도 선수와 임원 300여 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선수 6명 전원이 국가대표인 울주군청팀은 콤비 스탠다드 5종목 클래스 1등 3개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울산 중부소방서는 가을철 등산객들의 안전을 위해 10월 한 달 동안 중구 입화산 일원에서 산악 안전지킴이를 운영합니다. 중부소방서는 입화산의 가을철 등산객 증가로 산악 사고가 우려됨에 따라 주말과 공휴일에 산악 안전지킴이 팀을 배치해 산악 사고를 예방하고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중부소방서는 등산로 순찰과 안전사고 예방 활동, 긴급 상황 발생 시 응급처치와 구조 활동 등을 비롯해
건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진 만큼 산불 예방 홍보 활동도 병행합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